자,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 게이트입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정동균 전 양평군수의 아내가 원안의 종점 인근 땅 250여 평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셀프 특혜 극대화를 노렸다고 볼 여지가 다분합니다. 민주당은 도둑질에 손발이 맞지 않은 게 드러나자 더욱 적반하장이 되어 국정농단이라느니 탄핵이라느니 극단적인 주장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부겸 전 총리가 강화면의 토지 617제곱미터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영민 실장 부인 소유의 땅과 건물이 전 양평군수 일가 소유의 땅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리 가면 군수 땅, 저리 가면 총리 땅, 요리 가면 실장 땅이라는 말이 나올 지경입니다. 민주당 게이트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대출 의장은 이리 가면 군수 땅, 아까 정동균 군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리 가면 총리 땅, 문재인 정부 때 총리를 지냈던 김부겸 총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요리 가면 실장 땅,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유영민 실장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분들의 땅이 이른바 양서면 JC 또는 강화 IC 주변에 저분들이 땅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오히려 김건희 여사 게이트가 아닌 민주당 게이트 아니냐. 장현주 변호사께서는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사실 이제는 정말로 사실관계를 밝혀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하. 일단 서로 간의 물타기라고 주장을 하는 상황이죠. 야당 입장에서는 처음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과 특혜 의혹들이 나오니까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의 어떤 인사들의 땅도 거기 있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의 본질을 흔들고 물타기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뭐 여야 간의 입장이 바뀌어도 또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이 변경되게 되는 과정이라든지 특히 작년 7월만 하더라도 양평구는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냈었습니다. 일한대로 하면서 IC를 내달라. 그것이 더 경제성으로 편의성으로 더 좋다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특히 이 안, 강상면에 대한 이 안은 좀 부적절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까지도 냈으면서 왜 이 변경안들이 추진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야당은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도 또 마찬가지 지적과 의혹들을 제기하고 계시니까요.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에 나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진상을 밝혀서 정말 비리가 있다라고 하면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을 지면 될 것이고 예. 그런 게 아니라면 빠르게 양평 국민들을 위해 어떤 안이 가장 좋은지를 빨리 파악을 해서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장현주 변호사가 때마침 절묘한 타이밍에 말씀을 주셔서 그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오늘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런저런 논란과 관련해서 오케이, 좋다. 그러면 우리 국정조사 합시다. 국조를 통해서 밝혀봅시다. 정청래 최고는 요즘에 영어를 자주 써요. Who are you? 김의겸 의원은 단군 이래 최악의 이권 카르텔, 이게 의혹이 아니라 이제 확신이 듭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 명의 목소리가 차례대로 등장할 겁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가 점입 가경입니다. 변경안은 인수위 시기에 국토부의 자체 용역을 통해서 마련됐고 양평군에 제안한 것도 국토부였다고 합니다. 인수위 1호 과제가 대통령 처가 특혜 몰아주기였습니까? 국정조사를 시작합시다.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선거라는 것은 시쳇말로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선 때 윤석열 후보의 발언입니다. 가족 사업하려고 대통령 하십니까? 단군 이래 네. 최악의 이권 카르텔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저는 그런 의혹이 확신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잖아요. 네. 이것 네. 자체가 더욱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글쎄요, 뭐 국정조사를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했는데 조정원 의원님 한 말씀 하시겠다고요? 네, 국정조사 사실관계 확인은 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거, 저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일반 시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잘 모르던 우리 이제 양평군 이제 지도까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양서면, 강화면, 강상면 얼마나 좋은 땅이면 이렇게 많은 정치인들이 총리까지 하셨고 비서실장이었고 군수 이런 분들이
다 하나씩 둘씩 양평군 가서 땅을 사고 기다리고 있을까? 아하. 저희 가서 뭐 지역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닌 분들이 이렇게 양평군 가서 땅을 한 평씩, 두 평씩, 수백 평씩, 수천 평씩 사놓고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언젠가 여기는 개발될 거라는 확신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공직자들이 권력을 탐하면서 부수적으로 돈까지 벌겠다라는 마음은 이제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길을 놔도 지금 뭐 군수든 실장이든 총리든 대통령 부인 처가든 누구에게는 지금 이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국가가 필요해서 국민들이 필요해서 1조 원이나 넘는 세금을 우리 모두에게 걸어서 길을 놨을 때 특정 정치인의 호주머니에 수백억, 수천억의 시세 차익을 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몇 년 전부터 나왔던 부동산 신탁, 우리 공직자들이 특히 이해관계가 설철 얽혀 있는 군수 같은 사람들이 예. 군수직을 수행하는 그 기간 동안에 자기 지역의 부동산만큼은 백지 신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총리건 실장이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 요지의 땅에 공직자들이 땅을 사놓는 게 비록 양평만 국한되겠습니까? 네.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정말 이재명 대표가 여기 진심이 있다면 민주당 국회의원부터 예. 민주당 출신 도지사 군수부터 토지 백지 신탁하겠다라고 들고 나오셔야 됩니다. 아하. 이거 하면 저는 그분의 진정성 믿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국정조사를 해서 밝혀봅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제1야당의 대표가 국정조사를 제안했습니다. 그렇다면 제 옆에 앉아 계시는 여당의 청년 최고위원 장해찬 최고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국조 제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답을 하고 싶으십니까? 일단 시간이 지날수록 민주당에게 불리한 과거의 인터뷰나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저는 이 국조에 대해서 지금 드러난 팩트만으로도 충분히 반박이 되었다고 보지만 정동균 전 양평 군수가 이 예타 통과된 안을 변경시키겠다고 말하면서 예. 본인의 배우자가 김정숙 여사와 선후배 관계다. 그래서 내가 이거 변경시킬 수 있다라고 지역 주민들한테 말한 내용이 또 확보가 되었어요. 예. 그럼 만에 하나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이거 국조하면 양산에 있는 김정숙 여사 불러서 물어봐도 됩니까? 어허. 혹시 그 정동균 전 민주당 군수의 배우자와 선후배 관계라서 이 힘을 실어준 거냐고 물어봐도 되는 겁니까? 만에 하나 국조가 진행된다면 성역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예. 지금 같은 정황이 드러난 이상 저는 김정숙 여사도 그 대상에서 배제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방금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서 이분이 사실 중앙 정치에서 정통 커리어를 쌓은 경험이 없잖아요. 예. 대통령직 인수위를 경험 못 해본 분이거든요. 저는 해봤습니다. TF 단장으로. 인수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몰라도 되나 싶은데 예. 인수위 기간에 저희가 부처의 뭐 실장, 국장들에게 보고를 받고 다음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정 과제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만 용역을 주고 외주 예산을 주는 일은요. 인수위가 손도 못 건드려요. 이미 그 기간 동안에도 인수위 기간이라 하여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장차관이 다 버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 들어가서 세금 써서 용역 외주 발주 주는 건 전부 다 그 현직 장차관들이 하는 거지. 세상에 어느 인수위가 외부 업체에 용역 주는 돈 쓰는 일을 인수위 기간에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거를 인수위 기간에 용역 줬다고 하는 건 예. 이분이 그냥 중앙 정치나 국정 운영에 참여 안 해본 티를 너무 많이 내는 허허. 죄송하지만 좀 무식한 발언인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정정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처음으로 마이크 앞에서 입장을 밝힌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마디 할 법도 한데 조용하지? 이렇게 궁금증을 가졌던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누구였을까요? 직접 보시죠. 1조 7천억 원 규모의 고속도로 사업이 장관의 말 한마디에 뒤집히는 것은 국정의 난백상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의혹 제기를 빌미로 백지와 운운하는 것은 사업을 볼모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태이며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의혹이 있다면 사실을 명백히 밝히면 되는 일입니다. 국민 앞에서 고집을 부리고 국민의 신뢰를 정부가 잃게 되면 국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 김동연 경기지사가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왜 기존안에서 수정안으로 바뀐 것인지 뭔가 조금 수상합니다, 이상합니다, 의혹을 밝혀야 합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김동연 지사가 오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한 가운데 요즘에 막 꽃이 막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는 바와 같이 좌측에는 세종에 있는 국토부 청사에 원희룡 장관을 응원하는 화환이 도착하고 있다고 하고 한동훈 장관은 뭐 몇 차례 저렇게 꽃바구니 같은 게 과천 법무부 청사에 도착한 바가 있었죠. 그래서 원희룡 장관, 한동훈 장관 이 두 명의 장관이 지지자들로부터 꽃바구니 화환을 선물 받고 있는 상황. 자, 그런데요. 그러면 서울 양평고속도로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어져야 합니다. 필요해요. 한번 보시죠. 이렇습니다. 조금 그래픽을 좀 이렇게 스테이 해주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쭉 비교하면서 보셔야 되니까. 자, 기존안, 민주당 주장안, 수정안 그것이 쫙 장단점이 이렇게 비교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 쭉 봐주세요. 이른바 저 기존안이라는 거는 저겁니다. 저 양서면에 제이씨 빠지는 거. 그리고 민주당 주장안은 그 제이씨는 양서면 동일해요. 다만 강하 IC가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L자로 꺾이죠. 수정안은 강상면에 제이씨 빠지는 거 이겁니다. 구자룡 변호사께서는 이 세 가지 안을 딱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실 저게 뭐 용역을 줘가지고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전문적인 식견으로 쭉 만든 보고서들이잖아요. 그걸 예. 취합해서 나온 내용인데 환경 훼손이 적다는 내용까지도 저게 추가가 되거든요. 지금 변경안 자체가 교통량도 많고 그러니까 이동하기도 편하고 주민들의 니즈도 반영하고 예산도 딱 중간치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김동연 방금 경기지사 말씀도 정말 무슨 의혹이 있는 듯이 냄새만 풍기는 저런 식의 발언하는 것도 정말 무책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내가 그러면은 그 내용들 다 판단했을 때 어떤 게 좋다라는 책임 있는 발언을 아예 하시든가 아니면 변경안이 맞으니까 그냥 원희룡 장관 뜻대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하든가 이두저도 아니고 의혹은 있는 듯이 냄새만 풍기고 이건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닌 것 같거든요. 예. 지금 원희룡 장관에게 대해서 화환 오는 것도 사실 국민들 상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일단 보이는 면이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해놓고서 무책임하게 지금 이제 다 해명이 돼가지고 두드려 맞는 상황이 되고 나니까 차분차분 설명했으면 됐지 않냐 태도가 그게 뭐냐 이제 이쪽으로 좀 옮겨가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은 그 공무 수행이라는 건 공정해야 될 뿐만 아니라 공정해 보이기까지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면은 이 정부 내내 진행돼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멈춰놓고 해명되면 사실 한 2달 안에 정리될 사안이에요. 제가 보기에 이게 지금 더 갈 내용도 없어요. 이제는 그러고 나서 원희룡 장관께서 결단 내려가지고 아마 다 추진하실 것 같은데 그 동안에 지금 해명에 열심히 지금 힘을 기울이시기 바라고 뭐 있는 듯이 하는 건 지금 이제 총알이 떨어졌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조 의원님. 예, 이 과정에서 저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에게 던지는 질문은 그리고 숙제는 아주 분명하다 생각합니다. 민주당에 던지는 숙제와 의무는 왜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대안이 기존 노선보다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안을 선정했는지 과연 이것이 이권을 노리는 것이 아니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요. 대안을 제시한 지금의 정부는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연적일 수라도 발생할 수 있는 대통령 측근에 대한 이익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을지 환수할 수 있는 또는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용기가 있는지 이 두 개가 남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까 우리가 토크 중에 김정숙 여사에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패널들의 개인 의견, 주장 뭐 이런 차원의 이야기였으니까 감안해서 봐주셨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